여러분, 전월세 신고제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뭐 180석에 달하는, 정확히는 177석이지만 거대 공영 여당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침없이 할 겁니다. 거침없이. 예,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여기 엄청 거쳐요. 임대소득세라는 게 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지금은 한 전월세 실제 신고하는 게 확정일자 받는 게 이게 전월세 신고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확정일자 받는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한 20% 좀 넘어요. 27% 정도 됩니다. 근데 전세 지금 사는 사람이 전국에 692만 명이라고 해요. 692만 명.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작년에 법안이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20대 국회가 그냥 폐막하면서 자동 폐기되는, 다시 바로 21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확정일자 받아서 하는 게 187만 가구예요. 정확히 2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505만 가구입니다. 505만 가구. 505만 가구의 임대소득, 쉽게 말하면 전월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5만 가구의 임대소득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와, 엄청난 세원이죠. 예, 505만 가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세원입니다. 아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큰 호재 만났을 거예요. 큰 호재 만났을 거예요. 안 그래도 세금이 엄청나게 빠지는데, 예, 이게 엄청난 505만 가구가 전월세를 살고 있고,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의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게다가 전월세 신고제 이거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이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3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업소가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신고해야 됩니다. 30일을 넘기잖아요. 아니면 허위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과태료가. 예, 그렇게 되면 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그죠? 전월세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태료 매기니까. 과태료 매기니까 그만큼 또 세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보면요, 1주택자 하더라도요 9억을 넘는 월세의 경우 임대소득세 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예요. 현재 2주택자 뭐 집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세 소득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3주택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무조건 냅니다. 보증금까지 냅니다. 소득은 당연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가 결국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27%밖에 안 되니까, 예, 692만 가구 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505만 가구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엄청난 세원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현미 3법이라고, 김현미 교통부 국토건설부 장관이죠. 예, 김현미 3법이라고 있습니다. 김현미 3법이 뭔가 하면요,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재계약을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 하나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도입하겠다는 거죠. 임대료를 연 5%만 올려라. 예, 연 5%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하는 그 임대보호 3법 말입니다. 아마 이거 다 통과가 될 거예요. 무조건 통과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세금 부담되는 집주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거 증가시킬 거예요. 증가시킬 거예요. 뭐 종합부동산세 계속 인상되고 있죠. 또 공시지가 상승되면서 보유세 부담 커지고 있죠. 여기다 임대소득세까지 더 낸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2배, 3배, 2배, 3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일수록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이 많이 될 거예요. 당장 집주인들은 이 세금에 대한 부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고 들 거고요. 또 반대로 아이고 이제 너 임대소득 안 해 하고 걷어들일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임대소득, 임대매물을 걷어들이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거. 고령 은퇴자들 어떻게 하나요? 네. 고령 은퇴자들 중에는요. 임대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근로소득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부담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고령 은퇴자들은 부담 천지입니다. 예, 건강보험 올랐죠. 재산세 올랐죠. 보유세 올랐죠. 여기다가 임대소득세까지 오르게 되면 아마 고령 은퇴자들은 점점 시름이 깊어질 거예요. 말년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아주 약한 고리 내관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지금 현재까지 세 가지.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요. 고령 은퇴자들이에요. 고령 은퇴자들. 세 번째가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 물론 이 밑바탕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밑바탕에는요. 가계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가계부채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렵고 고령 은퇴자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이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 고령 은퇴자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준다면 모르긴 해도 예, 고령 은퇴자들에게는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고령 은퇴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근로소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집 한 채 가지고 월세를 놓고 사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본인도 뭐 다른 데 가서 월세를 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 임대소득세까지 과세를 한다고 하면 과연 예, 그게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니 세입자를 안정시키고 예, 돈 없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게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도입하다 보면요. 경제는 부작용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을 최소해야 하는데 고령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작용을 또 직격탄으로 맞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경착륙보다 연착륙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예. 항상 경착륙보다가 연착륙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